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최근 품질 부적합 가짜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주유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당진에서 또 가짜 석유 제품을 보관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당진 정미면 소재의 수은 주유소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단속돼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 정미면 소재의 수은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으로 단속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가짜 석유 제품을 보관 판매한 것이 적발돼 공표 해당 사업 정기 기간 사업 정지 45일, 총 사업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시작일은 행정처분을 공표한 12월 3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당진 IC 주유소가 적발돼 총 사업 정지 3.5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품질 부적합 가짜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주유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회 이상 적발 조치를 받은 주유소는 경기에 이어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나 정량 미달 제품이 의심될 때는 불법 행위 사진과 차량 수리 영수증, 주유소 영수증을 지참해 석유관리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진 송악방면도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에는 경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오후 10시경 송악으로 향하는 당진 시곡동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 승용차 이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28세 최모 씨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당진 송악농협 앞 교차로 앞에서도 모닝 한 대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나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수소에너지가 미래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당진시가 수소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논의를 위해 수소에너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 환경을 위한 수소에너지 포럼이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수소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에너지 포럼은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당진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발제와 토론,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김홍장 시장은 수소산업은 대한민국의 국가미래 전략투자 분야라며 당진시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단체, 산업계, 학계, 충청남도와 중앙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과 협의하여 수소경제사회의 공통 분모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호서대 화학공학부 이태콩 교수의 수소, 사회적 수용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이 교수는 화재와 폭발에 대한 시민의 우려에 대해 에너지로 쓰이는 수소는 폭탄에 쓰이는 수소와 달리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충남 테크노파크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에 충남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조성과 지역의 과제, 현대자동차 건북일 마북연구소 파트장에 국내 수소연료 전지차 및 부품 기술 동향과 지역기업의 참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 중 충남 테크노파크 유용구 단장은 충남도가 수소전지차와 수소 기반 산업의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된 만큼 여러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향후 수소산업체 간담회와 수소에너지 정책 방향 수립, 수소산업 유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한 제27차 미분양관리지역에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미분양 우려 두 가지 요건에 해당돼 4달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됐는데요.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27차 미분양 관리지역 3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 평택, 김포, 안성과 인천, 중구까지 수도권 5개와 지방 28개 모두 33개 지역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의 4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됩니다. 충남 당진은 미분양 해소 저조 및 미분양 우려 2가지 요건에 해당돼 4달 연속 미분양 관리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업자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부지를 사들일 때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성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 2산업단지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개 기업과 총 51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연이은 호재에 성문산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 2산업단지에 국내 기업들의 유치가 활발하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LG화학 등이 참여한 투자 협약식에 이어 11월 30일 당진시와 충남도는 총 51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덕양, SOM, 미주앤비캠, 제이스코리아, 아리수철강 등 총 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덕양은 총 200억 원을 투자해 송산 2산단에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수소가스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제이스코리아와 아리수철강도 각각 60억 원, 56억 원을 투자해 송산 2산단에 창호 샤시와 철판 가공 절단 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SOM과 미주앤비캠은 각각 102억 원과 93억 원을 투자해 알루미늄 와이어 생산 공장과 정수처리용 응접재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들 5개 기업의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인원은 약 14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생산 유발 효과는 생산액 1,764억 원, 부가가치 3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가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외목마을과 삽교호, 삼선산 수목원 이렇게 3곳인데요. 당진시는 올 상반기에도 얼음수변공원과 계림공원 등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5,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3곳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곳은 서해의 일출과 일몰로 유명한 외목마을과 삽교호 관광지, 삼선산 수목원 등 모두 3곳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얼음수변공원과 계림공원 등 당진 지역 도시공원 8곳과 아미산 방문자센터 1곳 등 9곳에도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14곳에 설치된 디지털방도 개방형 공공 와이파이로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2019년에는 국비 보조 사업을 통해 1억 4,6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 지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시내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이용률이 높지 않은 당진시에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 도입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도 좋지만 당진시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인 긴 배차 간격과 단순한 시내 순환 노선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당진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어플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정확한 버스 도착 시간을 안내해주지 못하고 또한 정작 버스를 이용해야 할 때 노선이 지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허술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2019년까지 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할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당진 시내 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들부터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2018 전통 성년예 행사가 송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성년예는 성년이 됐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인데요. 이날 학생들은 성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미경 기자입니다. 2018 전통 성년예 행사가 송악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성년을 맞이하는 송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인 성년례로 치러졌습니다.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행하던 관혼상제 중 첫 번째 관례의식으로 성년이 됐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입니다. 당진은 당진문화원과 성균관 여성유도회 당진지부가 주체가 되어 전통 성년예를 치르고 있습니다. 관빈과 계빈은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덕담을 건네며 성년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처음으로 관을 행하니 너희 어린 뜻을 버리고 덕을 일독하여라. 건강하게 오래 살고 큰 복을 받을지어라. 이어 남자에게 관을 씌워주는 가례와 여자에게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가 진행됐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의 모습에서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성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2016년에는 호서고등학교에서 2017년에는 신평고등학교에서 전통 성년예가 진행됐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 전기장판과 핫팩 등 각종 보온용품을 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추울 때는 핫팩 하나 손에 쥐고 있으면 든든한데요. 그런데 잘못 쓰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며 선뜻 밖으로 나서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차하는 순간 이불 속도 위험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며 방심하기 쉬운 전기장판 때문입니다. 전기장판은 30도에서 50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지만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핫팩 역시 우습게 봤다간 저온 화상에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장을 뜯고 흔든 뒤 30분 후의 핫팩 온도는 70도에 육박할 정도며 지난해 핫팩으로 인한 화상 피해 신고는 73건이나 됩니다. 저온 화상을 입게 되면 반점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는데 심한 경우 피부가 괴사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되도록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취침 시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담요를 2-3장 겹쳐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핫팩은 피부에 직접 붙이지 말아야 하고 위치를 자주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초겨울로 접어들자 겨울철의 불청객 조류독감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 가운데 시베리아 등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감염된 채로 날아온 개체가 적지 않은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해야겠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당진시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철새가 찾아오는 도래지 방문은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철새 도래지를 방문한 경우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의 접촉을 금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 기록부를 작성하고 가축에 대한 임상 관찰을 매일 실시하는 한편 축산의 온도 유지 등 사양 관리도 필요합니다. 시 관계자는 가축이 집단 폐사하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축산과로 신고해야 한다며 축산 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AI 구제역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한 조기 대응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충남 지역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퇴근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충남경찰청은 작년부터 실시한 어르신 안전귀가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래 기자입니다. 충남 세종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27일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3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인 교통사망사고는 1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명보다 무려 39명이나 늘어 29%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는 65명으로 지난해 52명보다 2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전체 보행 중 사망자 110명의 59%를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6명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는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전체의 30% 가까이 된다며 차량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도 이 시간대에 4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해질 무렵부터 해진 직후에는 퇴근 시간대와 겹치면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안전귀가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안전귀가 서비스는 신고 출동 등 급한 상황이 아닌 순찰차가 도로에서 노인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로 11월 21일 현재 도내경찰서에서 총 26,395건을 실시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지내는 노인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경찰 순찰차가 직접 방문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만든 안전용품도 나눠드리며 필요할 경우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등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진 교통안전계장은 특히 퇴근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만큼 운전자들이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9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